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오늘은 뉴스 보지 말고 차트를 조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거리가 좀 있어요. 이제 달러도 잠깐 보면서 금방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나눌게요. 950만 원의 기술적 반등 지점, 저 빠지면 한번 사도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또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전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크게 봤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도달을 했어요. 7,500달러.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단타 매수죠. 그죠?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려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상 시황을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요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달러를 봤을 때, 한 7,600? 그 정도? 네. 어쨌든, 8,700? 8,700달러 정도. 그죠? 원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950만원, 제가 친구한테도 95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950만원 잡으셨던 분들은요, 이 자리는요, 무조건 익절로 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빠져도 된다라고 하죠. 빠졌을 때 매수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요 반등, 요 이틀은 요 전보다 요 빠졌을 때 매수를 자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피보나치 차트를 해서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요 정도. 네, 여기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박스권이죠. 이 차종이 1대1로 가져 1대1 비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서 지금 밑거리랑 터진 밑거리가 달리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터지고, 여기도 한번 터지고. 그럼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가 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간 상승파가 여기 올라간 상승파가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익절 로스를 하시고, 만약에 50에 샀다면요. 50에 샀다면 이제 여기죠. 나머지는 요 자리 밑에다가 손절을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손이 나겠다. 그죠? 자, 근데 이 흐름이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4시간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넘어가 보게 되면, 여기 저점의 지지력이 보여줬던 이 자리랑 같은 곳이에요. 그죠? 요 자리. 과거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5월 8일자에서 6월 8일자가 여기구나. 5월 8일자 여기구나. 여기네. 6월장에서 알트 뭐 상승장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파동과 이 파동은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요 고점 딱 따이면서 요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엔 앞전의 파동과 이 뒤쪽의 파동은 다르다고 보고 있었고, 각도도 보시면 다르죠. 이런 흐름과 이게 확실히 다른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메이저 세력의 지금 이 출발 스타트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지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막 많이 간다고 해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만 살짝 넘는, 그래서 1050만원 선이 넘어가는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선수분들 지금 만약에 뭐 예전에 한쌤 말 듣고 좀 하셨던 분들 있다면, 또 제발 부탁이지만 익절 로스라는 걸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가더라도 말이죠. 가더라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진짜 메이저급 매수 라인이 있습니다. 진짜 메이저급 매수 라인은 850만원 정도 선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주봉에서 그 흐름을 좀 보았던 것 같은데, 850만원 라인이 메이저급 매수 라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 1파동 여기서부터 재팅을 하겠습니다. 그죠? 850만원. 네. 그 정도 라인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61.8%의 되돌림 자리네요.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우, 근데 이런 음봉 흐름에서는 바로 쭉 돌리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일단은 걸고, 그죠? 브레이크를 일단은 걸고 850선, 여기도 한 850 되나? 870선이네.
850선 그리고 이 자리 720선 정도를 두 건들 다 열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본 부분이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흐름에서 매수를 노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하방 매수는 강력하게 노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자리 네. 아직 안 되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수는 여기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렇게 살려줬다, 여기를 뚫고 살려줬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는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락 파동이라는 것들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크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정파들이. 근데 옆으로 길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요 자리가 또 850, 860, 850 정도 되면 조금 올릴게요. 860 정도로. 그래서 이 하락파에서 여기서 하락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까지는 이 파동을 수렴 파동으로 보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수렴 파동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저도 한 수렴 파동을 보고 있었고 상승 이탈 해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요 저점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4일날 저점 요 자리도 요 자리에 한 번 더 한 거죠. 이거 여기서 올릴까? 근데 이 저점은 아주 강력한 지진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밀어버렸습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는 라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죠? 이게 지금 희망이었는데 이 친구가 깨버렸어. 이 친구가 깨버리고 그래도 한 번 더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얘가 무너지면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로스 컷입니다. 손실을 그만하겠다라는 거죠. 카카오톡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어요. 그죠? 이날의 저점은 아주 강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락을 이탈하는 순간 이 하락 파동의 첫 번째만큼 빠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상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빠지나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위로 갔으면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죠? 저도 위로 가기를 희망을 했었고 희망 가능성 있었어요. 그죠? 벡터 거래소와 어떤 ETF 그런 호재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뉴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벡터 거래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별로 안 늘었다. 거래가 늘면 무조건 좋은 거지. 거래가 별로 안 늘었다. 그리고 이제 ETF랑 이제 각종 이제 규제사에 대한 악재들을 겹치면서 지금 하방으로 이탈해버린 상태고, 차트의 기본적인 분석은요, 이 기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1대1만큼에 대한 조정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요. 완벽하지라도 대략 그렇습니다. 이게 ABC 파의 공식입니다. 공식. 예전에 여러분 뭐 좋아하시고 엠땡땡의 강보 대표님께서 제가 그분을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워하는데요. 속으로는 존경하면서도 미워해요. 이렇게 너무 말을 자신있게 하셔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은 좋지만 그 자신감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볼 수도 있잖아.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참 이 세계가 또 그렇게 또 냉정한 곳이니까 또 그걸 또 마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분 1대1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심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게 엘리어트 파동 ABC 파의 관점입니다. 보시면 1대1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1대1이죠. 이 흐름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요런 모습에 대한 머무르는 모습이 나오고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까지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정도까지를 이제 좀 상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뭐 전 한 50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 그죠? 이탈하는 흐름에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진짜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크기를 또 봤을 때 요 영역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 영역이
대략적으로. 그래서 전 조금 공격적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첫 매수를 약간 거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드렸고, 그리고 좀 심하게 빠진다면 이제 700만원 초반대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 흐름에서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까요? 여기를 강력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에 강력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글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예상이죠.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빠지고 돼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쳤을 때, 요 흐름에서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요. 왜 그러냐면 이 흐름에서 알트코인의 생사 여부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펌핑이 좀 나오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의 여력을 만들어주고, 이제 사토시 차트상 상승 1파동의 형태를 그러니까 원화 차트 아닙니다. 사토시 차트는 좀 분석해 해볼게요. 좀 이따가 상승 파동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이 흐름에서 알트가 다시 살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종목들은 외람되고 송구스럽게도 알트코인들은 많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모습을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요 흐름이 나올 적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그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뭐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도전을 해보실 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초보 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지사항 올려놓은 것처럼 좀 일봉상 11평을 이렇게 터치하고 나면 이 터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뭐 여기서 올려서 터치를 할 건지 아니 여기서 밀리면서 이렇게 터치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스가 지금 선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락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글로벌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면 조금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추세를 꺾을 때쯤 돼서 이때가 여러분들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선을 넘어가야 돼. 최소한 이 선 넘어가고 이렇게 좀 기어야 됩니다. 옆으로 가야 돼요. 시간적으로 끌든 어쨌든 끌든 옆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방에 조금 더 남아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 분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이나 좀 도전해보는 정도 흐름이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뭐 이 정도 이렇게 톡 정도 치는 모습,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다 뭐 이렇게 들어오긴 하겠지. 어쨌든 올라간다도 일단 요 정도 모습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때려 부시면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또 한번 살짝 더 빠지는 정도는 뭐 염두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익절 로스 하고 로스컷 걸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세밀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반적으로는 조금 비추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큰 시황 정도 읊어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정도, 이번 주 말 정도에 여기를 좀 살려준다면, 1000만원대 초중반 살려준다면, 우리는 이제 상승장이라는 그 희망을 가졌었죠. 그죠? 그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려주는 자리가 사실상 뭐 1060만원까지는 살려줬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아니더라도 한 1030만원, 40만원 정도, 1050만원? 아무튼 요 자리를 한번 살려준다면, 그리고 종가를 그렇게 마무리해준다면 우리는 상승장에 대한 기운을 어느 정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이 안 찹니다. 그죠? 사이즈만큼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존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나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야지. 올라가면 쌍바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질 때는 손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손절 라인인 거예요. 이런 거 손절 차가지고 손절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걸 손절 잡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말고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이 오늘 이거 또 그 방송에서는 막 시황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톡방에서 잠시 이렇게 좀 손을 짧게 잡고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요 자리에서 297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302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절로스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하셨을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가 안 돼가지고 이절로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손절은 하나도 하셨겠죠. 그래서 289에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지금 리플까지 빠졌습니다. 리플도요. 여기가 거래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우리가 역계된 숄더 패턴 여기 얘기를 하면서 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들어오지 못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그죠?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이제는 좀 더 터졌으면 좋겠어요. 악살이 좀 깨가지고 270원까지 좀 빠져가지고 자 270원 1차 매수 자리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자리 값입니다. 여기가 뭐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270 전후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아니면, 아싸리 살리고 나는 거 보고 액션 취하세요. 제가 302원에 매도 오르는 게 최근에 안 됐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뭐였지? 번을 벌고 이제 남은 잔액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이제 다 팔고, 그래도 없으면 아쉬워서 한 200만원치 그 당시에 남겨놨던 게 있는데, 요걸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거 체결 안 되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또 아쉽습니다. 아쉬웠던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리플도 그런 모습 보여야 되고 아까 그 구간 그 비트가 그런 물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리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요주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리또송 끊으면서 근데 리플은 그런 종목이면서도 이거는 좀 지력이 있어 보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리플이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이 저점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을 이탈해버렸어요. 여기가 연중 최저점일 수도 있다. 옛날에 말씀드리고 상승이 일어나고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죠. 리플을. 그죠? 팔아버리고 하락한 파동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일단은 밀려버렸으니 이 자리가 깨지는 순간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 여기서 2차 매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 라인 무너지면서 구름대 아래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반등에서 아이고 나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빠져나와 버렸죠. 리플이 연중 저점을 신저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차트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스텔라 루멘을 자꾸 예를 들어주시는 제가 메이저급에서 예전에 봤던 했던 말씀이 있어서 스텔라 루멘을 드는 거니까 스텔라 루멘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희 공부방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청산해드렸어요. 이때 오픈 공부방이었거든요. 공개. 그래서 난 315원 위에서는 신경 안 쓰는다 하면서 한글팔 막 보여드리고 이랬었던 시작입니다. 이때는 먹을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청산하고 스텔라 루멘은 여기가 245원이 깨지게 되면 이건 잘 재수없으면 100원 밑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100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 근데 나는 별로 관심 안 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정도 반등 움직이고 다른 애들 먹었죠 이때.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때 이제 좀 좋았고 그죠? 다른 애들보다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어려고 나서 지금 죽어버린 흐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되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리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플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정도면 리플 차트가 위험하다는 거죠. 자, 리플이 근데 이 시나리오 빠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요 정도 날짜 10월 초중순 정도에는 여기를 한번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런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터져야 돼요. 뭐 이점에서 터지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스테일이 있으니까 이쪽에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한번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빠져 이렇게 뚫어야 돼요. 요 자리를 뚫어야 돼요.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죽더라도
일단 이 자리를 살리면은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270원을 크게 이탈해 거기서 힘을 거기서 710원 라인에서 여기거든요. 270원 라인 근처 270원 라인 근처에서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줄줄줄줄 흐른다면 네. 흐르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또 참고하시고 리플도 매매해 주시고요. 물량이 사실 차지 않지만 그래도 리플은 희망은 있다. 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네, 희망. 네,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스웰도 있고, 그죠? 스웰, 리플 연중해서 스웰도 있고. 올라가도 400원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호재를 빨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거기를 여기까지 만약에 살려준다. 여기까지 뚫고 간다 하면 이쪽에 다시 액션을 취하세요. 그럼 되지 뭐. 그죠? 내가 어차피 여기서 팔고 다시 돌아 내려올 거거든. 그 정도 모습입니다. 리플을 왜 눈여겨보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토시 차트가 비트코인 대비 얼마 움직이냐. 사토시 차트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아요. 주봉의 움직임도 괜찮고요. 그쵸? 그래서 사토시 차트상 지금 현재 여기가 열려 오픈이 됐거든요. 4400 사토시, 4000 사토시 좀 봅시다. 4000 사토시 정도까지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그 가격을 맞출지는 저는 정확하게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트가 만약에 아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줄 때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를 부드럽게 살려주는 그림. 원하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 뭐시기지? 사토시 차트 상으로는 부드럽게 살려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또 기어 내려가는 그림이 좀 더 유력합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이 친구 올라올 때까지 좀 버텼다.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좋아하는 그런 파동이 있어. 그게 이제 털면서 주봉 골반을 위로 탁 뚫어주면 그때 다시 매수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더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주봉급이니까. 어쨌든 요 흐름 때문입니다. 일본 흐름도 보시면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실려가고 있고요. 리플을 그런 관점에서 좀 쳐다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그 자리 그리고 잘 눈여겨 보시고 지금 뭐 원화로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요 5위평 이렇게 깔 거잖아요. 이렇게 깔고 올리고 22평 이렇게 뭐 지금 맞아서 여기를 다 올리는 흐름, 요 흐름에서는 관심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방에 대한 가격은 일단 27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입니다. 네, 기술적 반등.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더리움은 밑에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졌죠, 그죠? 졌죠. 신기하죠, 그죠?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근데 거래량이 좀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조금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애매하다는 건 저는 뭐 크게 더 빌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도요. 이더리움도 어쨌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 자리에서 5위평선 상승 담아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비트가 이제 횡보를 한다면,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죠? 아마 850만원 정도까지 해서 하락 조정선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일 때, 알트도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좀, 요런 모습들, 그죠? 요런 모습들이 눈에 띈다면, 요게 더 좋습니다. 요런 모습이 눈에 띈다면, 어떤 것도, 그러면, 이런 거. 이런 모습이 눈에 띈다면, 알트들은 한 번에 더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슷해요. 나머지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오스도 뭐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죠?
이런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뷰티캐신도 마찬가지 똑같죠, 그죠? 여기 저점을 깬 종목이 있고 깨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리플은 깨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죠? 이게 이 정도 여기 자리를 깨지 않고 올라갔다 봤단 말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있었고, SV 이런 거는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고, 그죠? 헤드라이스 그래프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죠. 15분 가자. 죄송합니다. 네. 퀀텀도 그리고 역시나 모멘텀이 약한 종목. 리플이랑 좀 비슷하다, 그죠? 퀀텀이랑 리플이랑 좀 비슷해요. 네. 리플이랑 이제 리플처럼 대응해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에게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을 지금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지금은 손절을 할 만한 딱히 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합니다. 손절 라인은 지나가 버렸고, 리플도 손절을 할 만한 라인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바닥 찾아야 됩니다. 바닥. 얼마나 빠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입장에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850만원 정도 자리에서 좀 강력한 지지선, 850, 870 사이 이렇게 볼게요. 강력한 일단 지지선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그 내려오는 과정에 양봉이 필요한 거야. 양봉이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양봉이 지금 필요한데 양봉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정도에서 이 비트코인 차를 잡으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봉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고 나면 다시 이 자리가 그때는 좀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유효해진다. 그러면 이거를 도전해 볼 사람들은 계시겠죠. 뭐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도전해 보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전을 그냥 포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담력도 되고 실력도 되시는 분들은 도전만 해 보시던지, 그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은 얘가 일단 이렇게 돼야 돼요. 최소한 이거를 이렇게 이탈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도 있고 이 라인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 라인 여러 가지 있는데, 얘가 이탈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가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도 비트코인은 이제 뭐 별일 없는 상태고, 지금 리플이라는 종목 계속 신경 쓰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하락이 6%, 7%, 8% 이런데, 리플과 루멘이 2%, 3%거든요. 루멘 하락이 강했고, 반등도 강했고, 하락도 강했고 하니까 반등이 좀 크고, 크게 요동치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하기가 좋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실링 같은 경우는 먹고 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텔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두 가지 정도 흐름이 있는데, 일단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그 부분, 비트코인 자리를 잡고 멈추는 시기, 지금부터 이번 주말 정도에서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비트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매수 가격은 달라질 수 있고, 거기서도 가격은 풀매수가 아니라 파동을 보면서 일부 매수 혹은 하고 나중에 버티셔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또 희망회로 돌려야지. 죽었냐라고 물으시면 파동이, 그거 안 죽었습니다. 아직 월봉상 12평을 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99.9 너무 쫄린다. 그죠? 달러 차트인데, 여기 750만원에서 800라인, 800 정도 됩니다. 요 영역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올 적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줘야 돼요. 걸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또 큰 시장의 상승장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 모습,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그러니까 요번 달 멈추고 반등 조금 하고, 다음 달 좀 더 빠져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빠져도 버티다가 아주 작은 양봉을 돌리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멈춰지게 되면서 이 고점을 위협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기대하세요.
기대, 예상 아니고 기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승 힘은 월봉이 받쳐주셔야 됩니다.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주봉급에서 올라가려면 주봉급에서 5주평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5주평과 만날 때 그죠? 한번 꺾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큰 견적, 이제 월간 견적, 월 연말까지 견적 그 정도로 잡아보시고 투자 임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자리를 또 기다리실 분들은 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승부처는 메이저 승부처는 여기입니다. 11월이에요. 비트 입장에서는 11월 메이저 승부처는 11월, 12월 정도. 12월이네. 죄송합니다. 11월 맞네. 11월. 죄송. 11월 정도가 됩니다. 11월과 12월 사이. 그죠? 날짜 좀 제가 영어가 약해서 요 자리와 요 자리. 여기서는 살려주는 게 좋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요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베스트니까 요 정도가 됩니다. 네. 그죠? 자, 방송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희망효율을 좀 돌려봤습니다. 이제는 조정파를 받고 거래량도 받고 하락파동 카운팅, 델레트 파동 카운팅도 다시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거래량 흐름에 따라서 어디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